60대 이후에 대부분 남성들이 겪는 에너지와 활력의 저하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비싼 치료나 위험한 시술 없이 수십 년 전의 힘, 자신감, 활력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약 회사들이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남성 활력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나 기적의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히 여러분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근본적인 영양 결핍을 이해하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입증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의 건강 에너지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복잡한 의학 용어나 비싼 보충제 추천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 박사이며 지난 25년 동안 남성 건강과 영양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60대가 넘어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했던 수천 명의 남성들과 함께 일했으며 그들이 올바른 지식과 접근 방식을 통해 70세이도 50세 때보다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60대 이후의 대부분 남성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5가지 핵심 영양소를 공개하고 더 중요하게는 매달 드시는 커피값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증폭시키고 80대 이후에도 최고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저는 충청북도에 사는 68세의 은퇴한 기술자인 철수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철수 씨는 숨이 차서 계단 한 층을 겨우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철수 씨가 에너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질환으로 인해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점진적인 쇠퇴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약 8km를 달리고 자기 나이의 절반인 남성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내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철수 씨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5가지 영양 결핍을 발견하고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을 파괴하는 첫 번째 핵심 영양소는 아연 결핍입니다. 이제 눈을 굴리며 이것이 또 다른 보충제 홍보라고 생각하기 전에 아연이 60대 이후의 남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와 여러분이 아마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산 면역 기능, 상처 치유 및 세포 복구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연 흡수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남성은 섭취하는 아연의 약 40%만을 흡수합니다. 아연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11mg이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남성은 최적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최대 15mg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한국인의 식단이 하루에 약 6에서 8mg의 생체 이용 가능한 아연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 감소된 근육량, 더딘 상처 치유, 잦은 감염, 그리고 그렇습니다. 감소된 성욕과 성기능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연 결핍을 교정하면 단 몇 주 만에 극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연의 최고의 식품 공급원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서빙당 더 많은 아연을 함유한 굴, 소고기, 양고기, 호박씨, 그리고 캐슈넛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아연 흡수는 특정 아미노산과 함께 섭취할 때 크게 향상되고 다른 아미노산에 의해 억제됩니다. 아연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 공복에 소량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되 칼슘, 철분 또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이는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형태는 산화아연이나 황산아연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우수한 피콜린산 아연 또는 글리신산 아연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결핍인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아마도 60대 이후 남성들에게 가장 제대로 진단되지 않은 영양 결핍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6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세포 수준에서의 에너지 생산, 근육 및 신경 기능, 혈당 조절, 그리고 혈압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DNA, RNA, 그리고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합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세포는 문자 그대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남성의 마그네슘 일일 권장 섭취량은 420mg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남성의 80% 이상이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토양 고갈과 현대 농업 관행으로 인해 지난 50년 동안
식품의 마그네슘 함량이 25에서 8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결핍 증상에는 피로,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기분 변화, 그리고 수면 곤란이 포함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증상을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정 가능한 영양 결핍의 징후입니다. 마그네슘의 최고의 식품 공급원에는 시금치와 근대 같은 짙은 잎채소 견과류와 씨앗류, 특히 아몬드와 호박씨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그리고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결핍과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충제 섭취가 종종 필요합니다. 보충제를 위한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마그네슘 형태는 글리신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그리고 트런산 마그네슘입니다. 흡수율이 낮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십시오. 최적의 복용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400에서 600mg이며 식사와 함께 나누어 복용합니다. 여기 중요한 복용 시간 팁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진정 효과가 있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저녁에 복용하십시오. 더 나은 수면은 활력 유지에 필수적인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포함한 더 나은 호르몬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필수 영양소는 비타민 D달이며 이 결핍은 고령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성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사실 비타민이 전혀 아니며 우리 몸에서 1000가지 이상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는 뼈 건강, 면역 기능, 근육 강도 및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피부는 햇빛 노출로부터 비타민 D를 생산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많은 고령 성인들이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외선 차단제를 더 자주 사용하여 비타민 D 합성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60대 이후 남성의 70% 이상이 최적 이하의 비타민 D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낙상, 골절, 근육 약화, 우울증 및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 또한 비타민 D 결핍과 고령 남성의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60대 이후 성인의 비타민 D 현재 일일 권장 섭취량은 600에서 800 국제 단위이지만 많은 아는 전문가들은 이것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에게 최적의 비타민 D 수치를 위해서는 매일 2000에서 4000 국제 단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25 수산화 비타민 D를 측정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최적의 수치는 밀리리터당 40에서 60 나노그램 사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적의 건강을 위해 밀리터당 50에서 80 나노그램 사이의 수치를 권장합니다. 연어와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타민 D3 보충제 섭취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비타민 D3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흡수를 높이기 위해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네 번째 핵심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 즉 CoQ1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세포 에너지 생산과 심장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우리 몸의 자연적인 CoQ10 생산은 40세 이후 크게 감소합니다. CoQ10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심장관, 신장, 근육 등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장기에 가장 높은 농도로 분포합니다. 이는 세포가 생명의 에너지 통화인 ATP를 생산하는 방법인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세가 되면 여러분의 CoQ10 수치는 20대 때보다 50%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에너지 감소 운동 능력 저하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증가에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CoQ10 보충제는 고령 성인의 에너지 수준, 운동 능력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CoQ10 권장 복용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에서 200mg입니다. 유비퀴놀은 우리 몸에 더 쉽게 흡수되고 활용되는 활성 환원형이므로 유비퀴논보다 유비퀴놀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CoQ10은 최적의 흡수를 위해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하십시오. 일부 사람들은 몇 주 내에 에너지 개선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완전한 이점을 경험하기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입니다. 이 필수 지방은 뇌 건강, 심혈관 기능, 그리고 염증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한국인의 식단은 너무 많은 오메가6 지방산과 불충분한 오메가3를 제공하여 몸의 염증 촉진 상태를 만듭니다. 만성 염증은 이제 노화 및 노화 관련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염증성 노화라고 불렀으며 C반응성 단백질 및 인터루킨 6과 같은 염증 표지자의 높은 수치가 특징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염증 촉진 화합물과 한겸증 화합물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세포막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지원하며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PA와 DHA의 최고의 공급원은 연어, 정어리, 고등어, 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그러나 수은 오염에 대한 우려와 식단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충제 섭취가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최소 1000mg의 EPA와 DHA를 함께 제공하는 고품질 어유, 보충제를 찾으십시오. 순도와 효능에 대해 제3자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고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이제 5가지 핵심 영양소를 다루었으니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최적의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시너지 접근 방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 남성 건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포괄적인 생활 방식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너지 접근 방식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과 수면의 질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대부분 남성들은 수면 부족이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 그들의 활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고 세포 손상을 복구하며 기억을 통합합니다. 양질의 수면 없이는 최고의 영양 계획도 부족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면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수면의 질 저하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멜라토닌 생산은 나이가 들면서 크게 감소하지만 특정 전략을 통해 자연적인 멜라토닌 생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관된 수면 일정을 만드십시오.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면 성소를 만드십시오. 침실은 시원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섭씨 약 18에서 20도 사이로 완전히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판도를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빛 노출 타이밍입니다. 기상 후 첫 1시간 이내에 밝은 빛, 가급적 햇빛을 쬐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을 설정하고 밤 시간 멜라토닌 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피하거나 푸른 빛 차단 안경을 사용하십시오. 이전에 논의했던 글리신산 마그네슘 200mg의 L-티아닌 또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복용하는 일반적으로 0.5에서 3mg의 소량 멜라토닌과 같은 천연 수면 보조제를 고려해 보십시오. 멜라토닌의 고용량 섭취는 실제로 여러분의 자연적인 생산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60대 이후 남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략적인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통념은 잊으십시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유형의 운동은 생물학적 노화의 많은 측면을 문자 그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호르몬 생산을 극대화하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근력 훈련과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 고객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프로토콜입니다. 근력 훈련은 일주일에 3회 수행해야 하며 여러 근육 그룹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그리고 로가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자세로 8에서 12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사용하고 매주 점진적으로 무게나 반복 횟수를 늘리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반복 횟수의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초 동안 내려가고 1초 동안 멈추고 2초 동안 올라오는 통제된 속도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긴장하 시간은 빠르고 튕기는 반복 횟수보다 근육 성장과 근력 향상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훈련은 근력 훈련을 하지 않는 날에 일주일에 2회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20대처럼 전력 질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중간 강도와 고강도 운동 기간을 번갈아 가며 하십시오. 예를 들어 2분 동안 활기차게 걷고 30초 동안 도전적인 속도로 걷고 이 주기를 20에서 30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 및 호르몬 최적화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아마도 60대 이후 남성 활력의 가장 큰 적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과도한 코르티솔을 생산하며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제가 고객들을 위해 찾은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은 심호흡 운동과 명상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단 10에서 15분이 소요되는 실용적이고 과학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 방법입니다. 박스 호흡으로 시작하십시오. 4박자 동안 숨을 들이쉬고
4박자 동안 숨을 참으며 4박자 동안 숨을 내쉬고 4박자 동안 숨을 참으며 반복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5분 동안 하십시오. 이 간단한 기술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이어서 10분 동안 마음챙김 명상을 하십시오. 단순히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방황할 때는 부드럽게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십시오.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인지하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수분 공급 최적화입니다. 60대 이후의 대부분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감소하고 신장은 수분을 보존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가벼운 탈수조차도 피로 뇌안개 그리고 신체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분 공급의 질과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밤새 단식 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기상시 470에서 590ml의 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흡수를 향상시키고 필수 전해질을 제공하기 위해 고품질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즙을 약간 추가하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체중을 파운드로 환산한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온스의 물을 목표로 하십시오. 따라서 약 82kg의 체중이라면 매일 2661ml의 물을 마시십시오. 하지만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십시오. 최적의 수분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꾸준히 조금씩 마시십시오. 식사와 함께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 효소를 희석하고 영양분 흡수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대신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 후 최소 30분을 기다린 후에 다시 마시십시오. 다섯 번째 구성 요소는 소화 건강 최적화입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은 에너지 수준, 면역 기능, 심지어 기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생산이 감소하고 소화 효소 생산이 줄어들며 장 미생물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은 아무리 좋은 식단을 섭취하더라도 음식이나 보충제로부터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일부 남성들이 완벽하게 식사해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이유입니다. 소화를 최적화하려면 각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한 한 숟가락의 사과 사이다, 식초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위산 생산을 자극하고 단백질 소화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팽만감 가스 또는 소화 불량을 경험하는 경우 식사와 함께 종합 소화 효소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김치, 된장 그리고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는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으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지원하십시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지 않았다면 소화 불량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또한 여러 균주와 최소 100억 개의 집락 형성 단위를 포함하는 고품질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60대 이후에 많은 남성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합니다. 채소, 과일, 콩류, 그리고 통곡물에서 매일 35에서 40g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소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섬유질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섬유질 섭취를 늘릴 때는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과 신체 구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식사 시간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식단이나 극단적인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 생산과 에너지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분의 신체 자연 리듬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시간 제한 식사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8에서 10시간의 특정 시간 창 내에서 하루 동안의 모든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0대 이후의 대부분 남성들에게 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 또는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식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집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성장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키며 세포 복구 과정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계획을 단순화하고 정신적 명료함과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 식사 시간 창에 도달할 때까지 매주 하룻밤 단식 시간을 1시간씩 늘려 점진적으로 시작하십시오. 단식 기간 동안에는 물, 블랙커피 또는 일반 차를 마실 수 있지만 칼로리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십시오. 식사 시간 창 내에서는 영양분이 풍부한 자연식품에 집중하십시오. 각 식사에는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충분한 채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60대 이후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 단백질 합성이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체중 킬로그램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십시오. 약 82kg의 남성이라면 매일 약 98에서 130g의 단백질이 됩니다. 이 단백질을 식사에 분배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각 식사마다 최소 25에서 30g을 섭취하십시오.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에는 풀을 먹여 키운 소고기,
자연산 생선 방목하여 키운 가금류 달걀, 그리고 콩류와 퀴노아 같은 식물성 옵션이 포함됩니다. 음식만으로는 단백질 필요량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유청 카세인 또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고품질 단백질 파우더를 고려해 보십시오. 건강한 지방은 일일 칼로리의 약 30에서 35%를 차지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그리고 견과류에서 얻는 단일 불포화 지방 생선과 아마씨에서 얻는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풀을 먹여 키운 유제품에서 얻는 포화 지방에 집중하십시오. 탄수화물은 주로 채소, 과일, 그리고 제한된 양의 통곡물에서 얻어야 합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저혈당 지수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고구마, 퀴노아, 베리류, 그리고 잎이 채소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결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일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68세의 기술자 철수 씨가 건강과 활력을 변화시키기 위해 따랐던 정확한 루틴입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즉시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즙을 넣은 470에서 590ml의 물을 마시십시오.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면서 10에서 15분 동안 밖에 나가 자연광을 쬐십시오. 오전 6시 30분에서 6시 45분까지 이전에 설명한 박스 호흡과 명상 루틴을 수행하십시오. 이것은 하루 종일 차분하고 집중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전 7시에 아침 보충제를 섭취하십시오.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비타민 D3 전날 밤에 복용하지 않았다면 마그네슘,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관리 전문가가 권장한 다른 모든 보충제들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십시오. 이것은 걷기, 부드러운 요가 또는 집안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몸을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에 영양분이 풍부한 식사로 단식을 깨십시오. 철수 씨의 일반적인 아침 식사는 코코넛 오일에 조리한 달걀 3개, 시금치 볶음, 아보카도 반개, 그리고 소량의 베리류였습니다. 이것은 하루를 위한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낮 12시에 공복에 소량의 단백질, 예를 들어 한 줌의 견과류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점심 식사 전 30분을 기다리십시오. 낮 12시 30분의 점심 식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충분한 채소,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십시오. 철수 씨는 종종 구운 연어 혼합 채소 올리브 오일 드레싱, 그리고 소량의 퀴노아가 들어간 큰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능하면 10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나 휴식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코큐텐과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오후 보충제를 필요하다면 소량의 간식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의 일정에 따라 근력 훈련 또는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하십시오.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의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시간 제한 식사 시간 창을 유지하기 위해 오후 6시까지 섭취해야 합니다. 저지방 단백질 찐 채소, 그리고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녁 이완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화면을 피하고 독서, 부드러운 스트레칭 또는 배우자와의 대화와 같은 편안한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저녁 9시에 글리신산, 마그네슘과 모든 수면 보조제를 포함한 저녁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적절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침대에 들도록 목표를 세우십시오. 최적의 수면의 질을 위해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십시오. 이 프로토콜은 상세해 보일 수 있지만 작고 일관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 구성 요소부터 시작하여 습관이 되면 점진적으로 다른 것들을 추가하십시오. 이 프로토콜의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은 일관성이 완벽함보다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60대 이후에 너무 많은 남성들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실행하려다가 압도당하고 결국 전체 접근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21% 개선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주 여러분의 루틴의 한 가지 측면만을 21% 개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매일 물 한 잔을 더 마시거나 아침 산책에 5분을 더 추가하거나 1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개선은 당장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됩니다.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성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72세의 은퇴한 교사 영호 씨가 완전히 좌절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너무 낮아서 수십 년 동안 좋아했던 골프를 그만두었습니다.
영호 씨를 완전한 개혁으로 압도하는 대신 우리는 단 한 가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10분 걷기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자 우리는 아침 수분 공급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보충제를, 그 다음은 수면 최적화를 추가했습니다. 6개월 후 영호 씨는 다시 골프를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만에 최고의 점수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다시 삶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지만 누적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60대 이후 남성들이 최적의 활력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장애물과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주요 장애물은 노화와 함께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며 그렇게 믿는 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장수과학 분야의 최근 연구는 우리가 노화 탓으로 돌리는 많은 변화들이 실제로는 수정 가능한 생활 방식 요인의 결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총에 총알을 장전하지만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은 그러한 유전자가 발현되는지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전부 아니면 전무 사고방식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면 아예 시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흑백 논리적 사고는 진보의 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완전하게라도 무언가를 하는 것이 완벽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한히 낫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결과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개선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룻밤 사이에 쇠퇴하지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한 전략들을 일관되게 따른다면 2에서 4주 이내에 개선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너지 수준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개선되며 종종 수분 공급과 수면을 최적화한 첫 주 이내에 나타납니다. 근력 및 근육량 개선은 4에서 6주간의 꾸준한 근력 훈련 후에 눈에 띄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최적화를 포함한 호르몬 개선은 8에서 12주가 지나야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정보 과부하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충되는 건강 정보가 있어서 많은 남성들이 분석으로 인해 마비됩니다. 그들은 어떤 접근 방식이라도 실제로 실행하는 것보다 완벽한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계획은 여러분이 실제로 일관되게 따를 계획입니다. 60대 이후의 남성들이 이러한 전략들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자주 제기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비용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건강하게 먹고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비쌀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초기 투자는 있지만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액이 초기 비용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일반적인 한국인은 연간 약 2,487만 2,400원을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제가 설명한 영양 및 생활 방식 접근 방식은 한 달에 대략 27만 원에서 40만 5천 원 또는 연간 324만 원에서 486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는 평균 의료비 지출의 20% 미만이며 예방적 이점은 미래 의료비에서 수천만 원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 접근 방식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면 최적화 및 물 섭취량 증가와 같이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영향력 있고 저렴한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보충제를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하십시오. 두 번째 우려는 시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식사 준비 운동 그리고 최적의 건강을 위한 다른 모든 구성 요소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건강이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에너지 잦은 병원 방문,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삶의 질. 저하는 모두 예방적 건강 관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제가 설명한 전략들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침 루틴은 30분이 걸립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에서 4회단 45분만 필요합니다. 식사 준비는 일괄조리 및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레시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려는 가족 및 사회적 압력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배우자나 친구들이 식단 변화나 새로운 루틴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합니다. 핵심은 소통과 점진적인 실행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종종 가족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면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긍정적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도록 영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배우자의 건강 변화가 온 가족이 더 건강한 습관을 받아들이도록 동기를 부여한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제 활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남성들을 위한 몇 가지 고급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일반적으로 기초를 마스터하고 더 정교한 접근 방식을 준비한 고객들을 위해 남겨두는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 고급 전략은 호르메시스 스트레스 훈련입니다. 호르메시스는 소량의 스트레스가 실제로 신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예시로는 냉수 노출 온열 요법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냉수 샤워나 냉수 목욕과 같은 냉수 노출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집중력과 에너지를 높이는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의 마지막에 30초 동안 찬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십시오. 사우나나 온수 목욕을 통한 온열 요법은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 충격 단백질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를 이용할 수 없다면 섭씨 40에서 41도의 뜨거운 물에 15에서 20분 동안 목욕하는 것이 유사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급 전략은 개별 테스트에 기반한 맞춤형 보충제 섭취입니다. 이전에 논의한 5가지 영양소는 보편적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특정 필요는 유전학, 건강, 이력 및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능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건강관리 전문가와 협력하여 포괄적인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비타민 및 미네랄 수치 호르몬 패널 염증 표지자, 그리고 메틸화 능력 및 영양분 흡수와 같은 요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해 보충제 섭취 요법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남성은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또는 엽산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를 아는 것은 더 맞춤형 보충제 섭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고급 전략은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넘어선 일주기 리듬 최적화입니다. 이는 최대의 에너지와 성능을 위해 여러분의 일상 활동을 자연적인 생체 리듬에 맞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신체의 온도 호르몬 생산, 그리고 인지 기능은 모두 예측 가능한 일일 패턴을 따릅니다. 최적의 시간 동안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동일한 노력으로 결과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대부분 남성들에게는 아침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아 이때가 근력 훈련이나 중요한 정신적 작업을 위한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코르티솔은 여러분이 깨어나도록 돕기 위해 이른 아침에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하루 종일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리듬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급 전략은 여러분의 신진대사 유형에 기반한 맞춤형 영양입니다. 모든 남성이 다른 다량 영양소 비율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적당한 탄수화물과 함께 더 높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잘 지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탄수화물과 적은 지방으로 더 잘 지냅니다. 다른 음식들이 여러분의 에너지 기분, 그리고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주 동안 음식과 에너지 일기를 작성하여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음식 선택을 안내할 수 있는 패턴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목표 선호도 및 신진대사 반응에 기반한 맞춤형 영양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 영양사와 협력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마지막 핵심 구성 요소인 활력을 위한 목적 의식과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신체 건강은 전반적인 활력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정신적, 정서적 건강은 똑같이 중요하며 특히 은퇴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상실 또는 역할 및 정체성 변화를 겪을 수 있는 60대 이후 남성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목적 의식을 갖고 강력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장수와 삶의 질의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자신을 유용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인지 기능을 가지며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대의를 위한 자원봉사 여러분의 분야에서 젊은 사람들을 멘토링하는 것 또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취미와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러한 활동들은 전반적인 활력을 위해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는 정신적 자극,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기여감을 제공합니다. 규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또한 여러분의 건강 목표에 대한 책임감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운동 파트너를 찾거나 등산 그룹에 가입하거나 여러분의 관심사와 건강 목표에 맞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마음과 신체의 연결은 실제적이고 강력합니다. 만성적인 외로움과 목적 의식의 부족은 최고의 영양 및 운동 프로그램조차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력한 사회적 연결과 의미 있는 목적 의식은 건강한 생활 방식 선택의 이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가이드를 마무리하면서 60대 이후의 최적의 활력을 향한 여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능력은 계속 진화할 것이며 여러분의 접근 방식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제가 공유한 전략들은 현재의 과학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만 영양학, 운동과학, 그리고 장수 분야의 연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 돼 완벽한 지식 추구가 오늘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한 행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작고 일관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그저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건강한 선택은 미래의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68세의 철수 씨는 최근 40대 이후 처음으로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자신의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72세의 영호 씨는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가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현재 시작점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에 대한 믿음이 한계입니다. 인체는 어떤 나이에도 적응하고 개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투입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영양, 적합한 운동, 충분한 회복,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하고 다음 한 주 동안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자리 전념하십시오. 그런 다음 주에 다른 전략을 추가하십시오. 점진적으로 추진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의 자신은 오늘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활력,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 기반 전략들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활력을 높이는 비결은 사실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양 결핍을 해결하고 생활 방식 요인을 최적화하며 성장형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의 조합입니다. 정보는 이용 가능하며 전략들은 입증되었고 남은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시절이 과거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의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가 여러분 삶에서 가장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며 만족스러운 수십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며 지금 시작할 때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